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식목일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오늘은 오전에 흐린 날씨 예상되는데요. 강원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곳들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도로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날씨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서 주말까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또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 또는 연인과 활짝 핀 벚꽃을 보러 가는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하신 원주 출신 최혁진 후보와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주 지역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요. 4.10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원주 지역 투표소 위치와 사전투표 유의사항에 대해서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4월 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실시됩니다. 강원도 내 사전투표소는 원주, 춘천에 각각 25곳, 강릉 21곳 등 18개 시군에 193곳이 설치돼 운영됩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거주지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병원 인턴들이 집단으로 전공의 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원대학교 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등 3개 대학병원은 올해 상반기 전공의 수련 대상 인턴 90명 가운데 전원이 임용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턴들이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공의 수련을 받지 못해 전공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월군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전 지원 사업은 여성의 난소 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비 13만 원, 남성의 정액 검사비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냉동난자 지원은 냉동한 난자로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보조 생식술 비용을 한 번에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지난 수요일에 마무리됐는데요. 거대 양당 후보들에 비해서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인 최혁진 후보를 연결해서 원주 지역의 발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원주 지역의 다양한 협동조합 확산에 힘써 주시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적 경제비서관을 역임하시면서 사회적 경제가치 실현에 이바지해 오셨는데요. 우선 이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요? 예, 작년에 유엔이 전 세계 각국에 사회적 경제를 각별히
발전시키라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결의안과. 네. 그래서 각국이 거기에 다 서명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경제는 발전하지만 소득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불평등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는 일과 소득에 있어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가 협동조합으로 공동 구매를 하는 원주의 유명한 한사님이나 아이쿠비 있지 않습니까? 원주생협이나 예. 이런 걸 통해서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들 또는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공동 출하를 통해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시장 경제 안에서 만연화되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고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서요. 유엔까지 나서서 각국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소득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회적 경제의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어렴풋이 배운 이 사회적 경제란 용어를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뭐 자본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경제, 뭐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나라마다 또 제도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앞서서 협동조합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네. 협동조합이 이루어야 할 역할과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협동조합이 이뤄야 될 역할들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주는데요. 예.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제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고요. 사실 시장 경제에서 거대한 자본이 개입하면서 생산자들도 불이익을 받고요. 요즘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지만 농민이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또 과도하게 비싸게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식품들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서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 아닙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전국 유통의 70% 이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노동자들에게도 충분한 급여를 주고 농민에게는 제가격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식품들을 적정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든 유통시장이 거대 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협동조합들이 더 많이 발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면 좀 더 균형 있는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이루어야 할 역할과 가치, 생산자 보호, 또 소비자 불이익 보호, 또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해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가장 크게 그렇게 될 수 있고 최근에 돌봄 서비스나 이쪽에도 협동조합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보호를 받는 소비자들에게는 인권을 보호해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처우를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제공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물품을 납품하거나 예를 들면은 돌봄에 필요한 용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산하는 중소 생산자들한테는 제가격의 물품을 사는 방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협동조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원주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좀 잘 돼 있나요? 원주는 예전에 무의당 자일수 선생님, 지학순 주교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신용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가지고 서민들의 금융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또 한산림 같은 협동조합이 되면서 농민과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활동들이 활성화돼서 이 활동이 전국화되는 엄청난 성과를 만든 곳이 우리 원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성과를 만들었다고 하시면 이제 협동조합의 메카로 불릴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주 지역에서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이 협동조합을 잘 알고 사회적 경제를 잘 아시면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에 보면 이제 동네 서점 하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도매 유통을 세워가지고 공공조달도 들어가서 서점이 활성화된 사례들도
한국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소시민들이 스스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지역의 대학들이 좀 제대로 된 교육 체계와 창업 지원 체계들을 좀 갖춰주면 좋고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의 협동조합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델들을 좀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원주에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차원에서는 해나가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좀 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까지 성장하는데도 정부 역할이 아주 크지 않았습니까?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동안 적자가 나는 걸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키운 것처럼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도 정부가 각별히 초기에는 좀 도와서 어느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안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비례대표 당선이 되신다면 전국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정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텐데요. 네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들, 시민사회, 현장의 시민들이 다 모여서 같이 만든 연합정당인데요. 왜 만들었냐면은 우리 그 촛불혁명 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유모차를 끌고 나왔던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정치의 중심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원하는 개혁이 잘 안 돼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돈의 장벽 없이 정말 세상을 위해서 좋은 정치하려는 분들이 이런 연합정치를 통해서 많이 국회로 들어오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지역적으로는 원주 시민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제가 국회 들어가면 원주에 살고 있는 국회의원이 4명이 됩니다. 우리 백승아 대표와 저까지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까지 실제 원주에 살고 있는 국회의원 4명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 수십 년째 중요하다 그러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서 원주시 같은 중소도시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 환경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해서는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앙 정치에 입문하신다면 원주 출신으로서 원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 지역에 순환경제 3법을 반드시 발의하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지역의 공공투자를 위한 은행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큰 기업들, 또 기업들이 유치가 될 때 그 기업의 일정 소득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재투자되게 하는 법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준공공시설들, 정부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의 물품을 의무조달 비중을 대폭으로 늘려서 지역의 공공부문이 쓰는 돈이 지역의 소시민들에게 회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입법화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모델을 생각한 것은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 원주의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이 와 있고 또 최근에 원주의 기업 유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물품 소비나 부가가치가 지역사회에 연결돼서 지역의 소상공인들까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진짜 경제도시 원주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법안들을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네. 진짜 경제도시, 순환경제 3법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선이 되신다면 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최혁진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네, 맞습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사전투표는 말 그대로 선거일에 사정이 있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3,565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한데요.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 사전투표소는 25개 읍면동마다 설치돼 있고요. 사전투표 기간은 전국 동일하게 오늘과 내일 이틀간입니다. 투표 시간은 이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지영 선거담당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3월 29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었는데요. 원주시의 선거인 수는 30만 7,719명입니다. 선거구별로 말씀드리면 원주시 갑선거구는 15만 9,375명, 원주시 을선거구는 14만 8,344명입니다. 원주시 관내 사전투표소는 25개 읍면동마다 설치되어 있고 사전투표 기간은 전국 동일하게 4월 5일과 6일 이틀간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 시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실 때는 투표용지와 함께 우편 봉투를 받으시는데요. 이는 등기 우편을 통해 거주지 선거관리위원회로 배달시켜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하며 선거일에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할 필요 없이 어디에서나 번거로움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본 투표를 앞두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사전 투표와 본 투표에 참여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사전 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 4월 10일 선거일 투표는 본인의 선거인 명부가 등록된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사전투표 시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실 때는 투표 용지와 함께 우편 봉투를 받아보실 텐데요. 이는 등기 우편을 통해 거주지 선거관리위원회로 배달시켜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을 하고 선거일에 개표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지참해야 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증, 청소년증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은 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보여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와 같이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하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거 용지를 받으면 도장을 정확히 찍어야 유효한 표로 인정되는데요. 유권자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 용지를 훼손한 경우엔 투표 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투표를 인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하고 특히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어서 원주 시민분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는 원주시 판부면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사전투표 시작인데 바로는 못할 것 같고 토요일에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거든요. 미리 사전투표를 해야지 그래도 마음도 편하고 해서 미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2대 총선엔 좀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매번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국민의 의견이 좀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수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원주 단구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투표 따로 안 하고요. 그 본 투표일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은 글쎄요. 어쨌든 어디가 되든 지금보다 좀 나은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 짚어봤습니다. 현재 전국 사전투표율이 1.2%라고 하는데요. 오늘과 내일 진행이 되니까요. 선거날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오늘과 내일 투표하시면 좋겠네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안 대책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찍는 방범 카메라를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또 불법 카메라 방지 대책도 추가해 안전한 투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4월 10일에 개인 사정으로 투표를 못하실 것 같은 분들은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한 표 모두가 꼭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 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역대 사전투표율과 막바지 선거 판세 점검해보고요. 바로 앞서 저희가 다루긴 했지만 투표 시 주의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가 되고요. 거주지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신분증만 갖고 방문하면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내에는 그 사전투표소가 한 193곳에 설치가 됐고요. 일반적으로 그 읍면동 단위로 1개 정도씩 설치가 됐고요. 이런 사전투표소 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사전투표 제도를 살펴보니까요. 처음 이제 실시가 된 게 2013년 재보궐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4년에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전 투표율에 따라서 선거 판세도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대 사전 투표율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여야 정당에서는 그 오늘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전 투표 기간에 그 지지층을 좀 최대한 결집을 해서 투표장에 가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강원도 총선의 그 사전 투표율이요. 전국 평균을 항상 뛰어넘는 이런 투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일단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 그 도내 사전 투표율이 28.7%였습니다. 그 전국 평균이 26.7%였으니까 한 2%포인트 정도 높았고요. 그리고 그 또 4년 전 그 국회의원 선거로는 그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게 2016년이었는데요. 그 20대 총선 당시에 도내 사전투표율이 13.4%였는데 전국이 12.2%에 비하면 한 1.2%포인트가 높았던 상황입니다. 네.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를 좀 해서 그 강원도 사전투표를 보면요. 전국 수준을 항상 이렇게 웃돌았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 치러진 그 8회 지방선거 당시에도 강원도 사전투표율은 25.2%로 전국 평균 20.6%보다 한 4.6%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2년 전인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요. 강원도 내 사전투표율이 34.8%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36.9%니까 1.5%포인트 높았는데요. 이런 사전투표율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요. 이번 총선에도 최소 한 30%대, 최고 한 40%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전체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이 낮을수록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세대별이라든가 지역별, 계층별 표심이 워낙 다양하고요. 복잡해져서 이 같은 공식이 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전투표율만으로는 좀 지금으로서는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일단 투표율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는 게 여야 정당의 공통된 선거 전략입니다. 예, 강원도의 사전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넘는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이렇게 사전 투표를 앞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여야 정당이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고요? 예, 국민의힘 그 도당에서는요. 이번 총선은 그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정상화를 이끌 절체절명의 기회다. 그리고 범법자, 지배 정치 차단과 강원도와 국민 여성 비하 막말을 일삼는 거대 야당 폭주를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 도당에서는요. 얼마 전 끝난 그 재외선거 투표율이 70%를 육박하는 이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폭주를 막기 위한 재해동포의 간절함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는 길은 오직 투표뿐이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최근 도내 5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연령별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답변이 상이했다고 하는데 이 조사 결과도 살펴볼까요? 예, 강원도민일보와 KBS 등 강원 지역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강원 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4,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응답자가 82.7%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좀 약간 상이했는데요. 50대, 60대, 70대 이 층에서는 모두 90% 이상이 투표 참여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40대도 87.6%로 비교적 투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문제는 그 30대에서 74.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특히 그 18세부터 29세, 대략 한 20대 연령층은 46.7%를 기록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강원 지역 8개 선거구의 지지율을 좀 분석해보면 통상 그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는 주로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높았고요. 야당 후보는 4050 세대, 40대, 50대 세대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여야 정당은 자신의 그 지지층이 많은 그 연령층들을 얼마나 많이 그 투표장으로 불러내느냐, 이것이 선거 막판 당락을 좌우하는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투표율 여론조사는 100% 무선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그리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6%포인트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